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는 좀 어떠셨어요,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갔나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은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상단에 와 있고 여기를 뚫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뉴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끌어올린 뉴스들과 비슷한 뉴스들만 나오고 있고 새로운 모멘텀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횡보 구간이라고 전제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횡보인데 그 하단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수렴 구간이라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체크하시죠. 그리고 주봉을 보면 양봉으로 끝났어요. 양봉인데 이게 상승한 양봉이야? 아닙니다. 0.48% 떨어졌어요. 자, 코스닥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술적인 구간에 진입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큰 음봉을 그리고 맙니다. 결국엔 뚫어 올렸으나, 거래량을 가지고 뚫어 올렸으나 더 이상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리고 기술적으로 무너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전부 다 내던지는 거죠. 그게 이렇게 약한 흐름으로 이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계해야 되는 구간은 맞았다. 코스닥이 다소 강했으나 경계해야 되는 구간은 맞았다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또 쭉 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하락으로 흘러갈 만한 흐름이 오긴 했으나 좀 시장을 좀 지켜보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 경계 태세를 갖추고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원래 투자라는 게 여기 밑에서 아예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추세를 깨고 돌파해서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 대신 어제 말씀드렸던 파블로프의 개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건 상승이야 라고 막 종을 때리고 있을 때 개가 침을 질질 흘리듯 밥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엔 낚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트랩 스윙이라는 거죠. 트랩 스윙. 그런 트랩 스윙 같은 것들은 계속 분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긴 트랩 구간일 수 있으니 경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게 맞겠죠. 자, 주봉을 보시면 양봉으로 끝났죠. 양봉으로 끝났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0.48% 떨어졌죠.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횡보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뚫어올릴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 확률이 발생하려면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호재 뉴스가 떠야 된다는 겁니다. 호재가 아주 신선한 호재면 그냥 로켓 상승이고요. 신선한 호재가 아니면 우상향을 그리는 거죠. 또는 악재가 모두 해소되는 겁니다. 악재가 해소되면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해요. 막 그냥 이 오르겠지 떨어지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란 거예요. 다만 굉장히 매도가 많이 일어나서 하락이 많이 된 구간이고 여기서는 상승할 확률이 높았다 정도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V자로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좀 지켜보자는 겁니다. 야, 너무 신중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코로나 때 V자 반등을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이거는 냉정하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다들 듣기 좋아하시는 V자 반등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힘을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나 그건 그냥 그 순간 달콤한 말일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술적 구간인 만큼 경계하면서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어차피 시장에 펜은 다 까져 있어요. 터미널 금리나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의견 그리고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 등등을 봤을 때 펜은 다 까져 있어요. 이걸로는 더 이상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이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알려져 있고 이미 닳고 다를 정도로 울거먹었습니다. 언론에서. 아무리 돈 가진 애들이 언론을 가지고 논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가 약하고 조금은 팔랑귀라고 하나 똑같은 걸 계속 속을 만큼의 바보는 아닙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급이랑 기술적 분석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여기는 경계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의 시장 상승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가요? 인플레이션? 공매도 상환인가요? 어떤 거죠? 세 개 다 맞죠? 세 개 다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뉴스도 있었죠. 시장 랠리가 헤지펀드들의 쇼트 커버링으로 더 탄력받을 수도 라고 하죠. 자, 그러면 SK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어떻게 움직였죠?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여기죠. 자, 여기 공매도가 어떤가요? 이 산이 공매도잖아요. 이 공매도 산이 어떤가요? 줄었나요? 아니요. 쇼트 커버링은 없었습니다. 공매도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예전 코로나 전에 공매도 금지 이전 시장은 상승하면서 공매도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는 비쌀 때에서 쌀 때 상환하는 겁니다. 맞죠? 비쌀 때 공매도를 시행하는 게 맞죠, 여러분? 여기까지 맞으시면 자,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어떤 거죠? 비싸지고 있는 거죠.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공매도가 진행되는 게 맞죠. 예. 그게 쇼트 커버링의 약간 착시 효과입니다. 쇼트 커버링이 시장을 들어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쇼트 커버링을 하면 주가가 상승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쇼트 커버링이라는 건 그냥 정확한 의미로 쇼트가 공매도를 한 겁니다. 커버링, 쇼트한 걸 커버링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한 걸 상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급격한 쇼트 커버링은 주가를 순식간에 들어올릴 수 있으나 쇼트 커버링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약간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계속 시장이 말하는 쇼트 커버링이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다는 허구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최근에 많이 움직였죠. 자, 보시면 지금 꽤 오랫동안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의 신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 회색. 개인의 그 신용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신용이 많이 줄었으나 개인 투자자의 좀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네요. 근데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을 들어올리는 건 기관 투자자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게 공매도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급등할 때는 공매도 상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빠른 쇼트 커버링이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다가 성립한다는 거죠. 네이버에 대해서 무언가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보시면 지금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 반면 공매도 그 누적량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 공매도를 하고 있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고 있다. 이 대형주에 대해서. 근데 요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는 기관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 신용도 줄고 있고, 즉 카카오랑 네이버는 지금 현재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좀 조심해야겠죠. 그게 아닌 이상 네이버 카카오를 들고 계신 분들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폭락해서 이거 주식 완전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타이밍은 아니란 겁니다. 아니다. 근데 뭐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글로벌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죠, 결국엔. 삼성전자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공매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쌓이고 있다. 근데 지금 그 삼성전자는 좀 다른 게 외국인이 좀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사고 있다. 즉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매수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삼성전자 중심의 매수였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그 반등을 시작할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이 일어납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이 일어나고 중소형주들 중에 그 타이밍에 주목받고 있는 테마, 섹터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테마 섹터는 AI입니다. AI.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이제 앞으로 올 게 뭐 바이오, 그 다음에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지금은 AI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AI 중에서도 초거대 AI, GPT죠. 그러니까 GPT, 챗 GPT라고 하죠. 채팅으로 검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어떤 걸 기반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컴퓨팅 양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쇼트 커버링은 없다는 게 보여지죠. 네이버 말고는 딱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매도는 상승하고 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를 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실시간 방송할 때 그렸던 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 안 지우거든요. 지우면 그 조작이죠. 이렇게 떨어져서 그 짝꿍댕이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누가 재밌는 표현 하시더라고요.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짝꿍댕이 이렇게. 보통 엉덩이 이렇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요렇게 떨어졌다가 요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었는데 이 구간 동안은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즉 지금 그때 말씀드린 흐름대로 요거 빼면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았으나 시기가 좀 엇갈렸다는 겁니다. 이 시기가 엇갈린 이유가 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만큼의 시간 간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리스크가 없었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항상 요 시차가 좀 발생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리스크가 확대된다거나 그 기타 그 발생하는 악재들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으니 다음 기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시장 방향은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시장 방향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더 이상 폭락은 없다. 폭락이 있더라도 굉장히 빠른 회복을 할 거다. 그리고 시장은 최소 횡보, 점진적인 우상향이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랑 4개 종목의 흐름을 한번 한 판에 놔둬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움직이는 게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나머지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삼성전자, 보라색이 SK하이닉스, 초록색이 네이버, 노란색이 카카오입니다. 자, 보시면 요 하늘색 구간이 떨어지는 구간, 여기 약간 그 주황색 구간이 상승하는 구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보시면 대부분이 시장이랑 똑같이 움직이죠. 뭐 닭이나 달걀이냐 문제인데, 왜냐하면 얘들이 움직이면 시장이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냥 고지고대로 다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똑같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다 같이 하락하고, 자, 거의 그 동일합니다. 왜냐면 뭐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들이니까요.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2022년 10월부터는 좀 서로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 하지만 시장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을 하고 있고. 자, 금리 인상, 금리 하락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여러분? 뭐 인플레이션, 고용 상황, 리스크 등 굉장히 요인이 많아요. 너무 다양합니다. 예. 너무 다양한 요인이 결합돼서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주체들이 이런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항상 그 페드라든가 FOMC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고용 상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금리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와서 떠드는 언론보다는 뒤에서 돈을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요. 예, 뭐 그런 음모론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굳이 막 언론에 안 떠들고 움직이거든요. 언론에 떠드는 건 뭐 돈 굴리는 애들이기도 하지만 자기들 의도와는 다르게 언론에 뿌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에 나온다는 건 모두가 다 본다는 건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 주는 거죠?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맞죠? 이거는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들은 언론과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 이 국채 수익률이라는 게 금리와 가장 결합도가 높습니다. 자, 2년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2년물. 여기서 주황색이 금리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뭐 계단식으로 움직이죠, 당연히. 그 금리를 올리면 그대로 유지하다 또 올리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니까요. 많이 올라가면 0.5%, 0.75%, 적게 올라가면 0.25% 이렇게 되는 거죠. 한동안 계속 동결을 했었죠. 예. 제로금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의 방향이 바뀔 때 2년물 그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요 하늘색인데요. 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2003년, 2004년 구간입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기 직전에 이미 국채 수익률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움직이고 있죠. 예. 2년물 국채 수익률은 미리 움직였다. 예. 그리고 하락할 때도 이렇게 미리 움직였다는 겁니다. 미리 움직인다. 올라갈 때도 국채 수익률은 미리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하락할 때도 국채 수익률은 미리 움직였다. 하락은 이때 시작했는데요. 맞죠? 시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이때보다는 이미 2년물 금리가 미리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랑 가장 풀리 커플링 되어 있는 지표는 미국 국채 2년물 수익률이란 겁니다. 이건 전체를 좀 봤는데요. 00년부터. 자, 그럼 10년물은 어떤가요? 라고 하는데, 10년물은 보시다시피 사실 둔감합니다. 둔감해요. 이거는 미래 경기를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움직이는 금리랑은 좀 별개입니다. 그래도 영향은 받죠. 영향은 받는데 지금 이렇게 좀 둔감하게 움직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2년물을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최근의 2년물을 보겠습니다. 최근 10년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상승할 때 요 타이밍이 있고, 하락할 때 요 타이밍이 있고, 상승할 때 요 타이밍이 있죠. 자, 이 금리 2년물 금리가 그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죠?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19년 8월에 금리가 하락합니다. 약 8, 9개월 뒤에 하락을 한 거죠. 근데 2년물 그 수익률은 2018년 11월에 하락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약 8, 9개월 정도 앞서 있었죠. 자, 그럼 상승할 때는 어떤가요? 자, 2년물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21년 6월입니다. 그 다음에 약 8, 9개월 뒤 22년 3월에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약 8, 9개월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8, 9개월 먼저 반응을 한다는 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막 상승이네 하락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자, 현재가 지금 2022년 11월에 2년물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 금리 안쪽으로 떨어질 때 요때 금리보다 더 낮아진 그 구간이 있습니다. 요런 게 발생하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 금리보다 더 낮아져 있습니다. 2년물 수익률이. 그런 상황이라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금리가 떨어질 때가 됐구나. 언제요? 8, 9개월 뒤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죠? 2023년 7월, 8월쯤 되면 금리가 하락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 국제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체크할게요. 그럼 다시 볼게요. 아까 코스피랑 4개 종목의 흐름을 매핑했었죠. 자, 보시면 요때입니다. 지금 그 2년물 그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가 22년 11월이었죠. 자, 그때부터 현재까지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5.8% 올랐어요. 그때부터 코스피는 5.8%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4.7%, 코스피보다 약했죠. SK하이닉스는 11.4%, 코스피보다 강했습니다. 근데 네이버랑 카카오를 한번 보세요. 네이버는 34.9% 올랐습니다. 카카오는 33.3%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어떻게 더 강할 수 있었죠? 뭐 많이 하락한 것도 있겠으나 지금 봤을 때 금리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이 메이저 투자자들이 네이버 카카오에 들어왔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대로 쭉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때가 저가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결국엔 공매도를 상환했건 진짜 실물을 매수했건 다 떠나서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네이버 카카오로 들어올렸다는 게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락에 대한 이게 신호타니까요. 8, 9개월 뒤에 하락할 수도 있다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확률에 지금 큰 손들이 베팅하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금리 인상 예상 수치를 한번 볼까요? 자, 22년 말 예상 금리가 4.75%였는데 결과는 4.5%였죠. 내년은 2023년은 5%에서 5.20% 사이, 5.25% 사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2월에 0.25%포인트가 올랐고 현재 금리는 4.75%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고 또는 베이비 스텝 2번으로 올리거나 빅 스텝으로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작년 말에 예상했던 23년도 금리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7, 8월까지 이 금리로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9월부터는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도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얘기했죠? 노동시장이 강해 금리 더 올릴 수도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1월 고용 호조도 예상 못했다. 긴축 유지 필요를 입증했다. 자, 보시면 올리겠다는 얘기도 있지만 긴축을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긴축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었죠. 처음으로 물가 둔화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2년물이 꺾인 거랑 그 다음에 금리가 고공행진에서 유지하다가 떨어질 거다.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시장을 판단하시면 어떨까라고 조언을 드려봅니다. 예. 지금부터는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시간 방송하듯이. 자,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제가 2019년 1월 15일에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게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이 요거죠. 주식 절대로 손절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오늘이 만 1489일이더라고요. 4년 27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 오래도 했었죠. 영상이 약 920개더라고요. 거의 이거는 하루 이틀 빼고 다 올렸다는 건데요. 전 장이 좋건 나쁘건 시향을 좀 정리해서 전달 드렸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시스템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 그 유튜브의 트렌드를 좀 맞춰서 멤버십 시스템을 한번 예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아시다시피 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좀 줄이면서 만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증시라는 게 특히 한국 증시라는 게 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외국 시장은 새벽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벽에 좀 모니터링을 하고 소식을 그 외신에 돌아오고 있는 소식을 정리해서 좀 전달 드려야 다음날 보실 때 이게 좀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굉장히 잠을 많이 못 잤죠. 거의 4년 넘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거 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채널도 시작했고 해서 좀 이게 밸런싱을 좀 맞췄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여기에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좀 응원해주는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좀 응원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저를 좀 더 푸시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저 딴 거 접고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도 좀 해라 라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매일매일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올려드리고 있는 시황 정보는 평소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당연히 평소대로 진행하되 그 섹터나 상세 종목의 매매 동향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분석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뭐 주식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멤버십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좀 올려보려고 해요.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되고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가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드리면 제가 이때까지 거의 그리스발 금융위기, 경제위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경험을 좀 쌓았었는데요. 그리고 뭐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리먼 브로더스 사태 같은 건 거의 뭐 분 단위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같이 경험한 것처럼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런 지식들을 좀 더 드릴 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계획입니다. 월 1, 2회 정도 실시간 방송을 멤버십 분들하고 해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어떤 종목에 투자해서 지금 사고 팔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좀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회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차트의 흐름이나 기술적 분석, 그리고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회원분들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서로 집단 지성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별도의 혜택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